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안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제2공항 인근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개발 사업 계획도 분석을 해보니 단기간에 수입을 챙기는 휴양 콘도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원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풍광이 빼어난 바닷가에 자리 잡은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목장. 이곳 12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5천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휴양 리조트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 계획을 분석해봤습니다. 전체 건축 연면적 7만 1,000제곱미터 가운데 숙박시설이 6만 6천 제곱미터로 93%를 차지했습니다. 식물원을 포함한 휴양 문화시설은 5천 제곱미터로 7%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대규모 숙박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숙박시설 6개 동은 모두 분양이 가능한 휴양 콘도. 사업자는 객실 189개를 3.3제곱미터에 8천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 분양할 계획입니다. 예상 수익은 5,540억 원. 전체 투자비 5천억 원을 조달하고도 남는 규모입니다. 숙박시설 공급 과잉 논란을 우려한 듯 사업자는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사업 부지 10km 인근 펜션과 모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이 15개이고 숙박비가 3만 원에서 18만 원대로 조사됐다며 고객 유출이나 매출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자신들은 프리미엄 고객층을 겨냥하기 때문에 가성비 중심의 중저가 숙박시설과의 직접적인 경쟁 가능성은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분석 대상에서 농어촌 민박은 빠졌습니다. 성산읍 지역의 농어촌 민박은 382곳, 표선면도 228곳으로 합치면 600곳이 넘습니다. 객실 수만 1,680개에 이릅니다.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 대규모, 그러니까 상당히 고가라고 이렇게 자부하며 들어왔던 숙소들이 상당히 많은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한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예약률이 떨어지고 단가가 내려가가지고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 제2공항 주변에 크고 작은 개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대규모 숙박시설 공급에 치우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2035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제주도가 녹색 건축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제4회 녹색 건축 평가 결과 제주도는 녹색 건축물 확산과 건물 에너지 성능, 정책 이행도 분야에서 모두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녹색 건축물 확산 부분에서 제주는 65점에 그쳤고 그린 리모델링 도입률은 54점으로 전국 꼴찌였습니다. 이는 재작년 평가에서 제주는 녹색 건축물 확산 부분에서 우수, 정책 이행도에서 보통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후퇴한 결과입니다.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만 화물을 실어 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교육청의 용역을 맡은 업체가 제주에서 운행 중지 안내를 받고도 불법 운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보는 MBC 이따금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좁은 골목에서 대형 화물차 한 대가 큰 도로로 나옵니다. 화물차에 연결된 트레일러에는 컨테이너로 보이는 물건이 실려 있습니다. 곧이어 다른 화물차가 뒤따라 나오는데 주변에는 짐을 싣지 않은 화물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서 있습니다. 번호판은 경기와 인천, 경북과 충남 등 제각각.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에 설치된 조립식 임시교실을 철거한 뒤 서귀포시 남원읍으로 운송한 화물차들입니다. 짐 자체가 좀 너무 컸고 제주 번호판이 일단 아니어가지고 유심 깊게 보다가 차들이 이제 한두 대도 아니었고 근데 그게 일단 위험성도 너무 커 보였고. 화물차들이 조립식 교실을 옮긴 시간은 늦은 밤인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제주에서 물건을 싣고 운송해 내리는 일은 상주 영업에 해당돼
제주 번호판을 단 화물차만 가능하기 때문에 늦은 밤 몰래 불법 운송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1일 밤 불법 운송을 하다 적발됐고 제주시로부터 운행 중지 안내를 받았는데도 사흘 만에 다시 불법 운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교육청에 제주 차량으로 운송을 했다는 거짓 답변까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시는 불법 운송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에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내에 인허가권을 받으신 우리 운송사업자분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 그 지역 주민분들이 보시면 저희 쪽에 신고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도 단속할 수 있으면. 다른 지역 화물차는 제주에 차고지도 마련돼 있지 않아 불법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지자체 관리 감독에서도 벗어나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정으로 물러난 이병철 전 제주시 체육회장이 재심에서 징계가 늘었습니다. 제주도 체육회는 이 전 회장의 징계 결정을 위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1차에서 빠졌던 언어폭력과 인권 침해를 추가해 자격정지 8개월에서 4개월 늘어난 자격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징계로 이 전 회장은 오는 12월 22일까지 체육회 회장직과 임원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데 제주도 체육회는 이달 말까지 대한체육회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의회가 올해 의정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기선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책임자들의 명예도민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제주와 칭다오 항로 개설은 설익은 행정이라며 오영훈 도지사를 비판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도의회 원내대표는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극우 세력이 반민주적 선동과 폭력적 갈등을 조장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내란 책임자의 명예도민증을 취소하는 조례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4.3 추모일을 맞아 이번 내란 사태에 책임이 있거나 제주 4.3을 유곡한 자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한 내용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최근 무안공항 사고로 인한 문제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정엽 도의회 원내대표는 민선 8기 도정은 행정체제 개편 자초 위기와 에이펙 유치 실패로 도민에게 아쉬움만 남겨준 3년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와 칭다오 신규항로 개설은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섣부르고 설익은 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취항하기도 전에 매월 1억 이상의 손실금을 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도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주 제2공항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2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세계 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을 맞아 북미 정상회담을 제주에서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각종 태권도 대회를 통해 290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거둔 춘천시가 태권도 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태권도진흥재단을 출범시켜 태권도 산업을 키우고 2028년까지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를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매년 60여 개국 3천여 명의 선수들이 찾는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2000년부터 20년 넘게 춘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지난해 국제 태권도 대회를 통해 얻은 경제 효과는 290억 원이 넘습니다. 장사를 하시고 수박을 하시는 시민분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다 보니까 춘천시에도 그렇고 조직위에도 전화들이 많이 왔었어요. 올해부터는 태권도 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합니다. 춘천시는 오늘 비전 공유회를 열고 태권도 인프라를 조성해 대회를 추가로 유치하고 연계 산업까지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삼천동 3,100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세계 태권도 연맹 춘천본부를 짓습니다. 2028년까지 210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해 문화재 시굴 조사를 마치고 올해 설계를 시작합니다. 213개 회원국을 둔 WT 춘천본부가 건립되면 직원 30여 명이 상주할 예정입니다. 또 2030년까지 사업비 650억 원을 들여 태권도 대회에 특화된 아레나 체육관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시설 확충을 통해 글로벌 태권도 전진 기조의 메카로 만들고 태권도를 통한 국제 교류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제 관건은 태권도를 춘천의 성장 동력으로 키울 수 있는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겁니다. 태권도 대회 때 잠시 들렀다 가는 도시가 아니라 춘천 시민이 늘 체감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어떤 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태권도 학과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좀 제의한 일적인. 춘천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한 뒤 태권도 진흥재단을 우선 출범해 태권도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봄꽃 개화 소식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봄을 알리는 매화도 작년보다 33일 늦게, 평년보다 하루 늦게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한파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는데요. 오늘도 제주는 한낮 기온 6도에 머물겠고 내일과 모레도 더 추워지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높은 산지에는 낮까지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한라산, 설산 산행시 조심하시고 산간도로에서는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산간 지역과 서부 지역, 동부 지역에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특보는 오전 중에 해제되겠지만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도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4도, 남부 지역 3도, 산지 성판악은 영하 3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북부 지역 6도, 서부 지역 5도에 머물겠고 남부 지역 9도, 한라산 성판악은 영하 2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의 양이 많아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도 해상에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남해 서부 먼바다와 제주도 북부 앞바다, 동부 앞바다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불겠고 서부 앞바다와 남쪽 안쪽 먼바다는 늦은 오후까지, 남쪽 먼바다는 오늘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조업하는 선박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강추위 속에 대체로 흐리겠고 일요일에는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위는 다음 주 중반쯤 비가 내리면서 차차 누그러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전설의 물고기로 많이 알려진 돛돔이 제주 앞바다에서 잡혔습니다. 낚시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주시 구자읍 행원리 앞바다에서 낚시 어선 선장이 심해 어인 돛돔 한 마리를 낚아 올렸습니다. 이번에 잡힌 돛돔은 길이 192cm에 무게 132kg으로 국내 공식 기록 중 역대 최고 크기로 추정됩니다. 돛돔은 수심 400에서 500m 깊은 바다에 살아 평생 한 번 보기도 어려워 낚시업계에서는 전설의 물고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중문 지역에 이동 노동자 휴식처인 혼디 쉼팡 간이 쉼터가 조성됩니다. 혼디 쉼팡에는 냉난방기를 비롯해 소파와 텔레비전 등이 설치되는데 제주도는 오는 5월까지 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는 제주시청과 연동, 서귀포에 혼디 쉼팡 3곳이 운영돼 대리와 택배, 퀵서비스 기사, 방문 판매원 등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과 항공기 참사 여파로 제주공항의 이용객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주공항 이용객은 21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줄었고 공급 좌석도 6.7% 줄었으며 탑승률도 87.4%로 2.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특히 제주항공은 무안공항 참사 여파로 국내선 운송률이 2위에서 3위로 떨어졌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비중은 높아졌습니다. 제주와 인천 간 화물선 운항이 또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진행된 제주 인천 간 화물선 운항 신청 접수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선사가 없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신청 접수 기간을 3주로 늘렸지만 지난해 9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도 선사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제주 인천 간 화물선 운항은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도로 파임 현상으로 지난해 제주시에서만 4천 건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 파임 현상 등으로 차량 타이어에 구멍이 나는 등 3,7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다음 달 안에 제설 작업 등으로 파손이 급격히 드러난 번영로와 연삼로 등 주요 도로 10개 노선 17.5km 구간을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12.3 마이크로그램으로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2015년 22.5 마이크로그램보다 50% 가까이 줄어든 것인데 전라남도와 함께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나쁨 등급 발생 일수는 3일로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고 매우 나쁨 등급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2025 국가유산 방문의 해 프로그램이 다음 달 28일부터 11월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목 관아와 칠머리당 영등굿, 천지연 폭포와 중문 주상전리대 등 36개 주요 국가유산을 방문하면 방문 수첩에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또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드론 아트쇼와 무형유산 대전, 세계 유산 축전이 열리고 인근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